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금 잡는 닥터북 닥터코치 이용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병의원 쪽에서 자동화 절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닥터북을 소개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이고요.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이 닥터북에 만들어진 개발 배경, 그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닥터북에 대한 활용법 추천에 대한 부분, 그리고 3가지는 이제 닥터북 주요 기능에 대한 소개로 첫 시간을 잡을 건데요. 이 개발 배경은 원장님들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던 경영 지원과 세무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닥터북이 개발되었습니다. 두 번째 많이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고 이제 2021년도 이제 소득세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이 바쁠 텐데 과연 닥터북을 어떤 기능으로 활용해서 소득세 절세 방안을 잘 잡아갈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질 시간은요. 다음 주에는 이제 2021년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닥터북으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기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닥터북 화면을 보면서 사례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닥터북이 개발된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닥터북은 원장님들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은 원장님들께서 자,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입력 없이 자동으로 세무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은 없을까? 자, 이 첫 번째 고민은 말씀하신 대로 세무 관리를 하거나 뭐 다른 기타 병행에 대한 관리를 하실 때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보험 데이터도 수집을 하셔야 되고 뭐 신용카드 데이터도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집을 하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보험만 해도 요양정보마당에 들어가셔서 다 일일이 엑셀로 받거나 뭐 프린트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계산서나 이런 부분들, 신용카드들 이런 부분들도 다 엑셀로 저장을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은 자, 이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세무관리 필요하게 데이터로 수집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자, 두 번째 고민을 보시면 병의원 매출 신고 기준, 병의원 매출 신고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모의 세무조사가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의 세무조사라는 얘기는 뭐 거창하게 어디에 의뢰해서 이런 세무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세법 기준으로 병의원 매출을 결정을 하겠죠. 병의원 대부분. 자, 이 기준에서 이제 부합할 것이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내부에서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세무 대리인들께서는 추가로 월별로 이렇게 집계를 다 해주시는 세무 대리인들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이제 월 결산, 분기 결산, 반기 결산 요 적정한 시기에 따라서 세무 리스크를 점검을 받으시고 싶으신데 그 내용들이 병의원 내에서 손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무사무실 신고 과정을 점검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자, 지금 이제 우리가 2021년에 소득세를 준비를 하고 또 신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라고 한다면 12월 이내에 모든 증빙이 발행이 돼야 되고, 또 매출 같은 경우도 12월 우리가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죠. 자, 그 점검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에 대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과다하게 매출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12월 같은 경우 이제 그 계좌에서 이체된 부분들 중에서 증빙이 제대로 발행이 됐는지 이런 내용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증빙이 어떤 게 적격 증빙인지 이런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신고 과정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이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들의 마지막 고민은 세무사무실과 함께 잘 할 수 있는 코어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병의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뭐 그만두는 경우나 휴가를 갈 경우에 표준 매뉴얼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두 번째는 모의 세무조사가 병원에서도 가능할까? 자, 세 번째, 세무사무실 신고 과정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과 세무관리 직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세스는 없을까? 이 세 가지의 고민으로부터 닥터북은 출발하였습니다. 자,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2014년에 저희가 닥터북의 초기 버전인 절세고수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원장님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은 경비관리 중심이었어요. 경비관리 중심. 자, 경비관리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됐느냐? 고민 중에 경비에 관련된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자, 1번 고민의 일부를 저희가 해결하면서 절세고수가 탄생이 됐습니다. 많이들 쓰셨죠? 많이 쓰셨는데, 늘상 어떤 고민들을 얘기를 하셨냐면, 자, 경비 관리는 되는 건 좋은데, 자, 매출 집계도 사실상 세무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매출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다라는 부분을 많이 하셨고, 이어서 저희가 경비 자동화 부분에서 이어서 매출 자동화를 추가한 버전이 드디어 2019년도에 닥터북이란 이름으로 완성이 들어갔죠. 개발이 이제 지금도 계속 완성 중이지만 2019년에 어느 정도 기본 모델이 나와서, 크게 보시면 2014년에서 절세고수라는 닥터북 초기 버전을 통해서 약 5년에서 6년간의 어떤 원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금 잡는 닥터북으로 2019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는 원장님들의 고민과 또 원장님들의 리퀘어먼트를 다 저희가 반영을 해서 현재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닥터북의 히스토리는 이 세 가지의 고민으로부터 출발이 돼서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자, 보시면 일단 닥터북에 대한 소개를 전체적으로 할 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게, 그럼 닥터북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느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자동집계죠. 자동집계. 원장님들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죠. 이 상당 시간을, 세무관리 하시는 분들이 상당 시간을, 집계 시간이 걸리면 집계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면 분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게 되죠. 따라서 닥터북에서는 병원에 필요한 자동집계, 데이터들의 자동집계를 먼저 해드리는데, 자, 그러면 병원에 관련된 어떤 기관들의 데이터를 자동집계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요양정보마당이죠. 자, 요양정보 아시겠지만 요양급여, 의료급여, 뭐 기타 장애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요양정보 있는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자동집계가 되지 않는다라면 요양정보마당에 들어가서 모든 화면들을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 프린트를 하셔서 그 내용을 분석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요양정보마당을 가지고 오고, 이 안에는 뭐 청구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지급 데이터가 있고, 삭감에 대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검진이 있는 경우에, 구강검진 같은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 건강보험의 검진 수입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원장님의 사업용 계좌라든가 뭐 이런 부분, 여신화 관련된 부분들을 자동으로 가지고 오고요. 자, 근로복지공단에 가면은 이제 고용 관련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자, 고용 관련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의 수익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간혹 지원금이 누락이 돼서 신고 매출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고용 관련된 지원금들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내용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 이제 노무랑 비슷한 같은 맥락인 고용보험이 있죠. 고용보험에는 이제 채용 관련된 적려금 많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가 기타 이제 장려금들, 고용에 관련된 장려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양정보, 국민건강은행 이런 부분들 다 이제 클릭을 해서 자동으로 그 실시간에 원장님이 필요한 시간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카드 여신협회가 있습니다. 자, 이 카드 여신협회는 매출과 수수료가 나오고 취소 현황이 나오는데, 이 중요성은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 매출이 누락이 되거나 이럴 경우를 방지해서 카드 여신협회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와 실제 병원에서 집계한 데이터들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 데이터도 비교를 하겠죠. 이런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또 치과에서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취소 현황인데, 카드 취소가 많이 발생을 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 누락을 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협회에서 매출과 수수료와 취소 현황들을 가지고 와서 원장님이 적정하게 분석하실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로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쪽 보면, 자,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과 가맹종, 업종, 사업자 번호가 자동적으로 가지고 오죠. 자, 그리고 이제 초기 버전하고 다르게 닥터북 버전에서는 이 업종 분류가 자동으로 됩니다. 업종 분류가 자동으로 되고 또 계정 분류도 자동으로 됩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 신용카드 사용하신 내역들을 클릭을 하시면 어떤 업종에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휴일날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휴일이 아닌 곳인지, 업무 무관된 사용인지 업무 관련된 사용들인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분석이 돼서 신용카드에 전체적으로 업무 관련됐을 때 비용과 업무 무관된 비용들을 구분하여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중요하죠. 국세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죠. 면세사업장 운영하시는 분은 계산서가 될 거고, 자, 이 매출과 매입을 가지고 오는데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수기 계산서를 쓰신다라거나 수기 세금 계산서나 이런 계산서를 사용하시면 앞으로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입과 매출이 있죠. 그 내용 당연히 중요하니까 현금 영수증 매출의 현황과 현금 영수증 매입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국세청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용카드에 있는 카드 여신협회에 있는 매출액과 여기에 있는 국세청 기준을 비교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병원에서 사업장 내에서 신용카드가 얼마다, 만약에 10억이다 라고 집계가 됐는데 국세청에서 집계된 내용이 11억이거나 9억일 경우에는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의 기준점을 가져오고자 저희가 국세청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액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원장님이 이제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라든가 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등록을 하시면 담당 세무 대리인들께서 기장을 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많이 안 하시고 그 경우에 따라서 또 이런 경우 있죠. 개원하실 때 한 2개 등록하셨다가 이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추가로 등록을 했을 때 추가로 카드가 생겼는데 등록을 안 하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국세청에서 사업용, 현재 시점에 사업용의 신용카드 등록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등록이 필요한 내용들은 추가로 등록을 하시게끔 만드는 거죠. 요 밑에 보시면 현금 영수증 카드 발급 현황들도 나오고요. 자, 마지막에 보면 또 이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요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개발을 해서 많은 원장님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얘기는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원장님의 소득세 신고의 어떤 평점 같은 부분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2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서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원장님의 병원의 어떤 상태, 신고의 적절성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폰이라고 보시고 되니까 그 자세한 거는 그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차 보험 수입인데 자동차 보험이 수입이 있는 부분, 치과 같은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페이가 있죠. 이 제로페이는 특정한 지역에 서울 지역은 제로페이를 쓰겠지만 이 제로페이 매출 현황을 따로 집계를 하지 않으면 간혹 가다가 이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페이, 그 다음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로페이에서 이미 매출로 잡혔는데 현형을 또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하면. 그럼 이게 추가 발행을 해버리면 과다한 매출이 되니까 제로페이 현황도 챙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참고로 증권회사의 이제 원장님의 계좌 정보, 입출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느 기관에서 가지고 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 현재 닥터북은 이 외에도 추가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원장님들께서 고민한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의 두 번째 토픽인데요. 이제 닥터북 활용한 추천입니다. 닥터북을 그러면 쓰기는 쓰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 첫 번째 활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양성 교육 솔루션으로 활용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유는 보통 우리가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병원이죠. 병원과 세무사무실에 세무 업무를 코디네이션 해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세무 코디네이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범위는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하시는 병원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실장님이 하시는 병원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또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이제 닥터북에 코치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실 때 병원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향후에 우리 병원의 세무 관리나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근간을 잡고 프로세스를 잡기 위해서 세무 코디네이터 양성을 하셔야 되는데, 세무 코디네이터를 잘 교육을 하시면 뭐 열 세무사 안 부럽다 이런 얘기는, 이 얘기는 실제 저희 닥터북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세무 코디네이터를 잘 교육을 시켰더니 세무 관리가 정말 편하더라. 그래서 닥터북 활용법 첫 번째는 추천해 드릴 내용이 세무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원장님, 가족, 실장님들 중에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닥터북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 드릴게요. 두 번째는 현 사업장이 순손익이죠. 흔한 말로 얼마를 벌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현금주의,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주의와 현금 흐름을 위해서 순손익을 점검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로 원장님들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자료들은 이렇게 되죠. 매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수입이죠. 예, 수입과 지출이 정리가 돼서 뭐 세금의 규모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 병원의 세무 관리는 앞으로 발생한 것, 즉 진료가 발생했을 때 다 매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생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로 잡히고 내 자산으로 보인다 이거죠. 따라서 이 현금주의는 실제 계좌의 입금과 출금을 다 정리해서 실제 얼마가 남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현금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추천 방법은요, 치과 현 순손익을 점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닥터북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세무조사 소명 상시 솔루션을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무조사 상시 솔루션이라는 얘기는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고, 이 세무조사는 이제 정기조사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이제 어떤 안내문 형식도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해명 안내문 이런 내용들도 많이 오니까. 자, 이런 게 왔을 때 보통 세무대리인께 연락을 하죠. 연락을 해서 위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엔 세무사께서 이걸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프로세스를 다시 와요. 병원에서 해주셔야 될 일이다. 결국엔 병원 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적을게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주말에 지금 교육훈련비나 뭐 접대비나 이런 내용들이 쓴 신용카드 엑셀이 너무 많다. 신용카드가 경비가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소명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 결국엔 이 소명은 병원에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세무대리인께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원장님하고 실장님이나 분들이 신용카드나 이런 내용을 정리를 다 해서 실제 주말에 얼마나 썼는지, 이런 내용들이 업무에 관련이 돼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소명을 하실 수 있는 솔루션으로 항상 닥터북을 활용해 두시면, 기간이 경과해도 닥터북에 엑셀로 정리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통해서 소명의 자료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소명을 데이터를 만들어둔 병원 같은 경우는 사업용 계좌의 개인적인 채무, 그 병원에서 환자가 입금한 내용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밝혀져서 그 내용을 소명을 했었는데요. 그 소명한 데이터에 보면 개인적인 채무과제나 아니면 그 특수관계자의 증여에 대한 부분도 다 메모가 돼 있었기 때문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진 않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세청에서 어떤 안내문이나 정기조사가 나왔을 때 데이터를 빠르고
그다음에 국세청 조사관이 가장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세무조사 소명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본다면 실제 정리를 할 때도 세무사무실의 도움을 받으면서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교육용으로 추천을 해서 병원의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순손익을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를 명확히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각종 조사, 안내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세무사님한테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빨리 만들 수 있는 솔루션으로 닥터북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닥터북 기능 탑5에 대한 부분은 이제 1부로 끝나고 2부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볼 건데요. 탑5 기능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소득세 절세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도움 서비스, 세 번째는 신용카드 자동 집계에 대한 부분, 네 번째는 현행 발행하지 않은 리포트 어떻게 볼 것이냐, 다섯 번째는 온라인 이체 중에서 적격증을 발행이 안 된 언매칭 리포트는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